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수익 스토리 영상을 통해서 코로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테마에 열광하지 말자. 일단 테마라는 거는 붙으면 매도를 보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적정 가치가 이 테마도 만약 2차 전지 같이 이렇게 산업 흐름을 끌고 가면서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인 테마들은 내리는 게 아닌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냐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거냐를 체크를 해봐서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 그래도 이게 기업들이 돈을 벌 게 없으면 이거는 단기 테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이슈라는 거는 저는 이제 단기 테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 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랩지노믹스 129%, 자,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질병 테마의 확산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 이게 우리나라는 방어를 잘하고 끝나는 것처럼 이제 진행이 됐어요. 중국에서 먼저 발생을 했죠. 이 코로나 우한 폐렴이라는 게 중국에서 먼저 발생을 해서, 자, 우한을 뭐 폐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됐어요. 이 질병이라는 걸 먼저 보면 우한 폐렴을 먼저 보면 전염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치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독감이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이제 메르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치사율이 낮아서 사실 그렇게 위험한 질병은 아닌데 사람들의 공포가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자, 중국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기 오염 이제 대기 확진자나 확진자들을 보면 이제 이 증가폭이 수그러드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보다 퇴원하는 환자들이 더 많아요. 이거는 질병이 잡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한국은 이제 확진자들이 확대되고 있던 구간들이다 보니까 추가 노이즈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가 노이즈가 발생된 부분들을 보면 신천지 교회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 어디 갔다 와서 여기에서 싹 감염시켜가지고 이 집회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국으로 이제 병을 전염시키는 그런 것들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대구, 경상도가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진압이 되고 해서 이제 대구 시민분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금 추가적으로 뭐라 그래야 돼? 고통을 받는 분들이나 또 이 병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태평성대님이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129%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랩지노믹스 절반 덜었네요. 멘토님 덕분에 자산도 불리고 정말 편안하게 투자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129% 인증해주셨죠. 자, 이슈가 붙었을 땐 팔아쳐야지 매매를 생각하는 건 늦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50이라는 기업하고 웰크론이라는 기업 갖고 계시는 분들 이 부분에서 전부 다 때리세요라는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을 한번 넘어갔는데 이 고점을 넘어간 구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천지 교회가 만들어준 추가 상승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지면서 이제 한 번 더 슈팅이 나온 건데, 기존에는 예를 들어 여기에서 꺼졌으면 8,000원 구간에 꺼졌으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하락이 나올 게 지금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와서 마이너스 70%까지 자, 대기 폭락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마이너스 90%까지 이제 대기 폭락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주가는 가치에 연동이 되는데 50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해보니까 4,000원, 5,000원 구간밖에 안 된다. 마스크 이쪽 팔아갖고 아무리 자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봐야 거기에서 상승하는 여력은 이제 미미할 거고, 이게 돈을 많이 번다 그래도 이 이슈가 지나가면 결국은 매출이라든가 이익 부분들이 많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가치의 회계를 하면 기업 가치가 이 정도로 보인다. 50이라는 회사가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지만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냥 주가가 버블을 만든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가치의 회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평가가 돼 있는 기업들은 재가치까지 올라가는 거고, 고평가가 돼서 버블을 만든 기업들은 결국 재가치까지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자, 대주주들은 어때요?
당연히 자기 주식 팔고 뭐하고 하면서 대주주 물량 비싸게 받아주고 하는 것들을 개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해봐야 좋은 걸 못 봅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수익 줬다가 폭락 한번 맞아버리면 이거는 이제 회복도 안 되고 답도 없습니다. 이런 매매는 절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이란 기업에서 마스크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본업도 아니고 자회사 매출이 아무리 들어봐야 기업 가치에 결국 회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폭락이라는 게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배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승이 담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야, 요런 데서 매매해서 몇 푼 먹어보겠다 그러고 결국은 사서 빠져나오겠다는 거잖아요. 폭락하기 전에 빠져나오겠다는 심리잖아. 그럼 폭락하는 시점을 잡아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폭락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뭐 이 질병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폭락이 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테마들은. 자, 중국에 대해서도 보여주죠. 중국 어때요? 자, 이거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리스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어때요? 이제 뭐 휴장하고 했다가 개장하자마자 어때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 코로나 이슈가 있기 전보다 올라갔어요. 주가가 그 길을 넘어섰다고, 그 자리를. 이거는 왜 그럴까요? 지금 뭐 코로나 이슈가 중국에서 마무리가 됐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뭐하고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잠잠해지려는 흐름들이 보이니까 이게 마무리되려는 그런 흐름들이 보인다 라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이제 주가가 미리 반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가라는 거는 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움직여요. 그런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테마로 항상 당하는 거다 라는 거고요. 중국 증시를 보면 물론 이렇게 빨리 올라올 거라는 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자,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대충 이렇게 다리 잡고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보면 완전 V자로 올라갔잖아요. 자, 코로나 이슈가 있기 전보다 어때요? 지금 높은 구간이죠.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은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퇴원자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질병이 잡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이 이제 막 확진 이제 전파가 되고 하는 구간들이 갑자기 신천지교회라는 돌발악재를 만나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 노이즈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가 다 증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테마주들은 어디부터 꺾일까요? 여기가 고점이었을 거라고.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코로나 테마주라는 게 있으면 중국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대기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폭락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뭐 안 돌려줍니다. 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자,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중국과 수출 협상 중이다. 이런 게 2월 20일 날 발표가 되면서 상한가 갔어요. 자, 오전에 상한가 말 올렸기 때문에 이슈가 터졌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자, 중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공급 요청 받았다. 이게 공급이 여기에서 요청을 받았는데 물량이 미미하거나 빠그라지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로 매출이라든가 뭐 이익에 도움이,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된다 그래도 이 이익이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구간에서 이게 밸류가 적정하냐를 살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결국은 랩지노믹스도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뭐 6,000원 밑에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7,000원 밑으로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 어디서 이제 다시 편입 포지션을 볼 건데, 이 기업은 왜 다시 편입 포지션을 보려는지 그런 이유들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태평성대님의 진입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보면, 자, 진입 포지션이 여기에요. 여기 어디겠죠? 그리고 뭐 7, 8월 달에 뭐 일본 수출 규제 리스크가 있어서 잠깐 출렁했다가 자, 이슈 받고 이제 폭등이 나왔죠. 자, 태평성대님 분할 매도 자리고요. 이때 사인 드렸을 때가 이 이슈가 터진 그 다음날 갭자리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팔아치우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겠다고 덤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꺼질 때 작살 난다는 거죠. 물론 이게 뭐 더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모르니까, 수익이 많지 않은 분들 100% 미만인 분들은 저는 이제 교체를 하라고 사인 드렸었고요. 가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더 상승한다 그러면 가진 자의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개파락 출발해갖고 좀 밀려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예상을 못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업 가치를 놓고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일단 뭐 하는 회사냐를 보면,
자, 유전체 검사, 뭐 분자 진단 검사, 뭐 이런 거 검사해가지고 진단 키트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런 쪽의 사업은 장기적으로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성장이 굉장히 가팔라지는 구간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업의 빅데이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들을 보면, 자,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적정가치 산출이 어렵다. 적정가치 산출은 어려운데 이 성장을 보고 배팅을 했던 그런 포지션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편입했던 구간은 시총이 600억, 700억대예요. 지금은 어때요? 시총이 1300억이 넘어갔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성장이 가파르다 그러면, 자, 밸류를 많이 준다 그래도 20배 줘봐야, 그러면 이익을 30억, 40억은 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익이 그렇게 나오는 구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출이라는 게 찔끔 성장을 하다가, 자, 2019년도 작년에 보면 팍 늘었죠. 요런 구간 어디에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편입사에는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지금 위치에 있으려 그러면, 이 성장 흐름이 이제 확실히 이 이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매출이 확 늘어나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그 다음에는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 진단키트 공급은 단기적인 이슈라는 거죠. 이 이슈가 지나고 나면 매출 이익이 오히려 꺾일 수가 있죠. 이렇게 꺾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익이 늘어났다 꺾인 거기 때문에 계속 성장 흐름은 이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기회일 수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밀려주면 또 이제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밸류 부담이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 가치 판단을 해봤을 때 이렇게 밸류 부담이 있는 구간에서는 어때요? 교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로 이제 담아가면 되겠죠. 이게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 손세정제 뭐 요런 데서 움직이다가 지금은 보면 뭐까지 이제 마스크, 뭐 손세정제 뭐 요런 데 테마가 붙다가 지금은 무슨 뭐 교육까지 교육 테마까지 붙어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보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뭐 정치 테마랑 별로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 정치 테마랑 조금 다른 게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이게 꾸준히 확장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꺼질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익이 지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상 최대 실적에 나온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런 구간이 매도 포지션일 대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기업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단기적으로 테마가 붙었을 때 열광을 하게 되면 결국은 끝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방송 그래서 테마주에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뭐 재미로 해서 작은 돈 해본다 그러는 거야. 뭐 경험 늘리고 뭐하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좋게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비중을 많이 실어서 막 이런 거 운영하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개미들이 많이 깡통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2018년도 북한 테마도 그렇고 요런 테마도 그렇고 결국은 깡통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막 깡통이 나는 구간에 나도 함께 깡통에 동참하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